네,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이제 슬슬 좀 가보겠습니다. 다시. 근데 1시간 반 가까이 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통신 회사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와, 기다리는 시간이 그거 한 1시간 걸렸고요. 또 다른 데 한 군데 더 전화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밥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1시간 지났어요. 이 좋은 밝은 시간들 1시간이나 소모를 해서 좀 아깝긴 합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이거는 동영상 잘라서 딱 그래도 자르기 좋은 구간이네요. 이제 목적지까지는 151km, 3시간 23분 남았습니다. 목적지는 야히코 야마 스카이라인이라는 니가타현에 있는 곳입니다. 니가타현은 일본의 혼슈 가운데 북쪽, 우리나라 동해 쪽에 있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곳인데, 아무튼 눈이 많이 오는 곳이고, 코시카리라는 쌀 같은 걸로 유명하죠. 코시카리 니가타. 근데 진짜 1시간 동안 잤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처음에 채팅으로 여기 문의하라 해서 채팅으로 문의하니, 전화하라 해서 전화했더니 기다리는 게, 전화 연결되는 데까지만 20-30분 걸리고, 또 전화하니까 또 그 담당자가 좀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라는데, 제가 전화를 해달라 했죠. 그거 하면서 아이패드로 찾아보니까 그는 인터넷으로 되지도 않는 건데, 좀 특수한 변경을 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좀 지금 벌써 이렇게 1시간이나 소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착하면 3시에요. 집에 가면은 12시네. 뭐 운전하는 거 좋죠. 가는데 300km 넘는 편던데,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등반 차선인데, 이게 느린 차선이 트럭이 왼쪽으로 가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빨리 양보를 해줬는데 일부러 저도 천천히 가면 좀 그렇잖아요. 가끔씩 빨리 가야 되나, 좀 빨리 가야지. 보통 세단 차들 좀 빨리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트럭은 너무 느릿하게 가면 또 기대를 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 급격한 등반 차선 아니네요. 이게 등반 차선을 진짜 한국에서 면허 따고 일본에 와서 등반 차선 가려서 안 보여. 근데 영어로는 알기가 쉬워요. slower lane, 늦은 차선으로. 일본어는 등반 차선,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되게 일본어만 딱 봐서 번역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climbing lane road, 이런 식으로. 등반 차선 끝. 그래서 처음에 면허 따고 쿠마모토 갈 때 등반 차선이라는 거 보고, 등반 차선? 이러면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알았죠. 한국에서 면허 따고 일본 면허로 이렇게 갱신한 사람은, 변경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국에서도 가르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상황은 잘 몰라요. 이런데 달릴 때는
컴포트가 아니라 노멀로 스포츠 모드도 있지만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까? 스포츠 하면은 이게 실제로 엔진도 약간 연동하는데 이게 사운드예요. 사운드 스피커에서 엔진 소리를 가상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 핸들도 좀 무겁게 바뀌거든요. 항상. 그리고 EV 모드로 안 달리고,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안 달리고 가솔린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터보 모드가 바뀌는데 재밌어요. 근데 소리가 실제 그렇게 속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상 사운드가 그럴 듯하단 말이에요. 되게 조금 더 저음의 그런 소리를 내줬어도 됐을 텐데 밖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이런 그냥 얌전한 세단이 그런 엄청난 소리 내면 이건 분명히 이상한 느낌이지만, 이건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운전자한테만 그렇게 쏴주면 되니까 좀 더 다양한, 좀 더 고배기량 그런 소리 내줬으면, 물론 시각적으로는 따라오진 않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 아무튼 그게 좋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하면 원 페달 드라이브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생 제동이 엄청 세져가지고 엑셀 떼면은 거의 바로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만 밟으면 돼요. 멈출 때는 브레이크 필요한데, 아무튼 원 페달 드라이브가, 닛산 자동차에서는 원 페달 드라이브를 되게 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깔짝깔짝 해본 상태로는 원 페달 드라이브가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엑셀을 쭉 밟는 게 이렇게 나눠서 밟는단 말이에요. 꾹 밟았다가 속도 올라가면 떼고, 그게 습관이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일정하게 속도 내는 게 좀, 뭐 즐기는 거니까, 뭐 누구 태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좋은 습관이 그렇게 나쁜 습관도 아니지만, 그 신경 쓰는 사람은 신경 쓰인대요. 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날씨 아까 1시간 낭비한 게 너무 아깝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밥도 먹어야 돼. 근데 좋아요. 되게 어쩌는 거 사고,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연비가 9km밖에 안 나와. 이 차 그래도 22, 23 이렇게 연비도 잘 나온 차인데, 지금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노멀 모드는 확실히 엔진 소리가 좀 달라요. 가상 사운드는. 크라운 에스테이트, 금방 지나간 차는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차입니다. 살짝 고려는 해봤어요. 저도 살려고. 근데 역시나 저한테는 SUV 차박이라는 차박이, 저는 좀 뒤에서 자거나 일을 하는 게 많으니까 끌리는데, 역시나 근데 저는 세단이요. SUV는 그래 많이 타보지도 않았지만, 많이 타보지도 않았다기보다 뭐 거의 한두 번밖에 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1분 기다려야 되네. 저긴 사람이 서 있네. 아무튼 이제 남은 거리는 144km. 즐겁긴 즐거웠어요. 즐거운데
아마 이제부터 즐거울 거예요. 아침에 간 건 좀 길이 너무 재밌는, 그냥 항상 보던 길이니까. 이거 보면 산 쪽 단풍도 좀 들고. 새 아이폰도 도로가 약간 팽 곳이 있었어요. 등반 차선 이제 경차가 막 30km씩 막 그래 달리는 차가 있으면은 그런 차들은 또 안 비켜준단 말이에요. 옆으로 그때는 뭐 가야지, 추월해서. 아마 등반 차선이 한국에서 필요가 없을 게, 이런 산길도 차선 두 개가 있으면 등반 차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산길,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차선이 기본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등반 차선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안 가서. 한국에도 등반 차선 있으면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난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면허 땄는데 그게 갱신을 안 했어요. 2014년에 갱신하고 2024년에 갱신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기아를 해서 일본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갱신 안 했어요. 뭐 그래서 사라지겠죠. 한국에는 면허가 있으면 그래도 가끔씩 가면 그거 쓰면 되는데, 국제 면허증은 또 갈 때마다 또 발급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국제 면허증은 1년 뒤에 발급 받을 때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기한 끝나면. 반납하라던데 반납 안 했네요. 불이익 있는가? 아무튼 지금 얘기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반납 안 했네. 터널이 깔끔하고, 그리고 직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그냥 살짝 밟아도 약간 내리막길인가? 좀 속도가 붙네요. 오늘 속도 좀 많이 붙었네. 저기 사람이. 근데 뭔가 좀 느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안 가본 길 가서 이런 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느끼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새로운 길. 그런 세단. 제가 크라운은 좀 언급을 많이 하는 게, 이거 캠리 없어지고 살려고 했던 게 크라운 세단이랑 이거였단 말이에요. 크라운 세단은 제가
시승까지 그 시승이래 타봤을 때 그 공개했을 때 프리미어 공개할 때도 가서 몇 군데나 그 매장 찾아가서 봤는데 일단 후륜 FR 그리고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괜찮았어요. 다 괜찮은데 뒷좌석 그 센터 터널이 너무너무 높고 커가지고 이게 좀 후륜차가 센터 터널이 큰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랑 트렁크가 이게 좀 작았단 말이에요. 고민을 했죠. 이 차랑 그래도 가격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많이 나진 않는데 한 130만원 정도 차이 났나? 아무튼 그거 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런 세단 제외했습니다. 일단 어코드가 연비가 더 좋고 모터 파워가 좀 더 셌어요. FR이라는 그 매력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그런 세단은 슈퍼카 그 뒤에 타고 운전수가 딸린 걸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오너즈 드라이버를 이렇게 제가 운전하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뒤에 뒷좌석의 안락함 물론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운전하는 재미랑 그런 걸 더 추구했기 때문에 뭐 연비도 좋고 다음번 살 땐 또 모르겠어요. 다음번 살 때는 또 유력한 후보가 그런 세단이겠죠. 왜냐면 저는 세단파니까. 세단이 일본에서 안 팔려서 세단이 거의 없어요. 저 옛날 차만 저렇게 세단 많지 요새는 완전 시골이었다가 갑자기 뭐죠 건물이 국도 17호선 똑같은데 오 앞에 차도 카스카베 뭐 저기는 스키장인가 위에 올라가는 니가탄 스키장으로 유명하니까 스키 그 타러 하는 건가 아니면 전망대인가 중간에 무슨 산이었더라 야마 아래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이 어디지 헷갈려 어? 사실은 이거 갈 때 중간에 한 군데 더 들렀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로프웨이도 있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 가려고 했었는데 짭차는 왜 비상등을 켜고 달리지? 오토바이는 비상등을 이렇게 켜고 갈 때 차종에 따라서는 깜빡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타던 혼다 그 ADV도 윙커 속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끄는 거 깜빡할 때도 있는데 차는 그래도 딸깍딸깍딸깍 하지 않나? 제가 처음에 토요타 차에서 기대하면서 이게 깜빡이 소리가 딸깍딸깍 하는 게 혼다가 조금 토요타는 약간 뭉툭한 소리가 나요. 부드러운 소리가. 근데 이거는 좀 딱딱딱 하는 소리가 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토요타의 부드러운 그 느낌의 깜빡이 소리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취향이긴데 깜빡이 소리도 좀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좀 내주면 유료로 팔아도 게임같이 DLC처럼 사겠는데 깜빡이 소리 바꾸는 거
이제 딱 3시간 남았습니다. 도착까지. 아, 밥을 먹고 가야 되네. 지금 이대로 가도 쉬지 않고 달려도 2시간 45분이니까. 결국 제가 동영상 찍고 하니까 중간에 또 끊고 가긴 해야 될 거거든요. 한 시간 반씩 2번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동영상은 4번으로 끊는 게 2시간 미만으로 3개나 4개 좀 되겠네요. 왜냐면 시간으로 따져서 7시간 걸리니까. 세 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그 멈춰선 자리라든가 그런 거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 동영상 너무 길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보기도 살짝만 이렇게 가서 움직여도 확 움직여버리니까. 근데 너무 좋은데, 이 풍경에 달리는 이런 게 뭐 휑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근데 너무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막 달리면 막 스트레스 풀려요. 사실 전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을 잘 이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경치 하나 본다고 뭐 그동안 쌓인 게 다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뭐랄까, 좋아요. 내일 아직 도착도 안 했으니까 내일 피곤하겠지만, 집에 곧 돌아갈 때는 뭐 음악 들으면서 느긋하게. 도쿄로부터 190km 떨어졌대요. 이사와초인지 이사와마치인지 이사초인가. 동경까지 얼마 이렇게 많이 봤는데, 동경으로부터 얼마 하는 건 그렇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좀 독특한 느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장대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장대 같은 거는, 이게는 홋카이도에도 있는데, 이 장대는 뭐냐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표식으로 쌓아 놓는 거예요. 저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장대는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도로 표식인 곳이에요. 결국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다는 소리죠. 여기는 오랜만에 보네. 확실히 여기는 체인 가는 곳이고, 곳곳에 체인 가는 곳이 보여요. 너무 많이 오는 곳은. 저는 못 오죠. 가고 싶지도 않고. 눈길 그렇게 무서워요. 눈길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운전은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데 눈길은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 삐끗하면. 그러니까 야간 운전이랑 비운전, 뭐 장거리 초장거리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사실 스키장이네요. 여기. 눈이 많이 오는 곳이. 교차로 되어 있는 것은 색깔이 좀 다르구나. 아무튼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1시간 반 조금 넘어서 동영상 끊으면 되겠다. 아, 그리고 마운트도 바꿔야지. 마운트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 이건 아마 다음번 마운트 바꾸면 이제 거의 완성형이 되지 않을까. 아이폰은 2시간은 버텨주고 열도 그렇게 안 나고, 여름은 모르겠는데 겨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에어컨도 안 쓰면서까지 하니까. 아무튼 1년마다 아이폰 바꿔야 되긴 한데, 중고로도 어차피 가격은 받을 수 있으니까. 배터리도 새고 1년마다 갈면 예전에 1년 만에 가려고 했었어요. 1년 만에 갈고 팔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예전부터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지출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거의 못 느꼈단 말이에요. 성능상 게임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동영상 촬영 4K 60프레임 촬영이라는 이게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랑.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제가 이 취미는 아마 계속 할 거예요. 빈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와서 좀 제가 초반이라서 빡시게 이것저것 다니는데, 아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제가 지속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일 것 같아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올리거나. 이게 사실 지금 일주일에 3개 이상씩 가고 4번 갈 때도 있는데, 이건 좀 힘들죠. 가끔씩 이렇게 장거리 가면 또 올릴 게 생기고. 갈 때는 많으니까. 이 드라이브 채널 유튜브 많은 것 중에서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가느냐, 이거에 그 센스가, 그래 제 센스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게 좀 갈림낌이 있을 거예요.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사진 찍거나 본인이 나서서 입담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추구하는 거는 어느 장소에 가느냐. 근데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또 획기적인 그런 데는 좀 가기 힘들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번 간 데는 이미 물론 똑같은 데 간 데가 있지만, 올린 적이 있지만, 가급적인 좀 더 다양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걸 저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찍었던 걸 이렇게 아카이브로, 사실 이 동영상 용량이 워낙 커서 막 50기가 60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관은 못하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 보관했는데, 이게 용량이 가득 차면은 결국 유튜브에 남기면은 제 아카이브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언젠가 제 아들이 보진 않겠죠. 그리고 한국어를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이런 곳에 갔다라는 걸 만일 얘기를 할 때 하면은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저도 지금 장남처럼 게임만 하고 그랬는데, 미친 애기가 있네. 밥을 조금 더 가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 애매해요. 30분밖에 안 서행하라네요. 저걸 사람이 왜 제 손을 들고 있어? 사람이 들 필요 없잖아, 서행은. 물이라도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엔 좀 피곤하고 그래갖고 이게 말수가 좀 적어졌는데,
코맹맹이 소리라서 평소에도 좀 코맹맹이 소리인데, 그리고 톤이 높잖아요. 40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40대, 그러니까 아줌마 목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높고 좀 그래서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 싶진 않아요. 들으면 이상해. 녹음된 거 들으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맞은편에 오는 차는 엄청 기다려야겠는데, 이렇게 길게 해놓으면. 무슨 공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기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터널 비스무리한 창문 이렇게 뚫린 것 같은 그런 터널이 많은 건 아까 적혀 있던데, 이게 눈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이 쌓여가지고 길 못 지나가지 않도록, 눈이 길막하지 않도록. 아, 스시집 없으려나? 미츠마타. 여기는 미츠마타 로프웨이. 미츠마타는 아마 스키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 전부 주차장이야? 왼쪽? 우와. 지금 카메라로 그거 안 보이기 좀 엄청난 부지예요. 엄청난. 어디서든 미츠마타 롯지. 그런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인생에서 스키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키장은 가본 적 한 번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세버스 타서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해서 초등학교 1994년 나이가 갔는데, 그때 뭐 스키 장비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차 치네키구나 여기. 일단 갑니다. 타이밍이 지금 완전 점심 먹을 시간이네. 배가 고프긴 해요. 좀 아까부터 고프다 했던 것 같은데 물도 안 마시고. 그러면 10월 하순 11월쯤 되면은 눈이 엄청 많이 오니까 이쪽 위쪽 지방은 사실 지금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보통 동계가 되면은 11월달 되면은 이렇게 막 못 가는 곳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려는 곳도 다음 주 가려는 곳이 10월 31일 11월 1일인데 31일까지는 괜찮은데 11월 1일 괜찮으려나? 그땐 돌아오는 것만 해야 되나? 좀 멀리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멀거든요, 센다이도. 거기 가는 그쯤 근처에 있는 자오라는 곳이 있어요. 자오의 오카마, 아무튼 그 칼데라호 화산 폭발로 화산으로 인해서 생긴 호수 이쁘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 예전부터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 보러 가려고 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가는 도중만 찍을 거니까 일단 그래도 좋은 사진 찍으면은 한두 장씩은 좀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예전에 스네키즈아키 갔을 때 중간에 이렇게 찍은 사진도 이런 데 있었는데 좀 귀찮아서 제가 다른 데는 사진을 애초당시 찍지 않은 것도 있는데 좀 귀찮아서 안 올린 것도 있는데 좀 공유를 위해서 좋은 사진 일단 찍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풍경 좋으면은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근데 보이는데 지금도 여기 풍경 좋잖아요. 산길. 제가 룸미러로 뒷차 번호판을 보려고 했는데 와 이거는 지금 보이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 이런 지역에서는 스바루 차 사야죠. 사륜구동은 많이 오는 곳은 때문에. 다른 지역에 뭐 사륜구동 제가 모르겠어요. 사륜구동 차를 그렇게 안 타봐서 타보지 않은 건 아닌데 좋은 차에 사륜구동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닛산 노트의 그 컴팩트카에 그게 이륜 사륜 그 바꿀 수 있는 기믹이 있었는데 바꿔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느낌이 드라이브 감각상.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비만 들고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겨울에는 눈 있는 곳은 갈 예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는 바이크 쥐약이죠. 바이크 눈길 간다 해보세요.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바이크 안 탈걸요 얘기를 하려 했는데 지금 계절은 타죠. 겨울에는 못 타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달렸다가 길을 오른쪽을 꺾었어야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어요. 약간 시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참 그게 아니니까 이대로 갑니다. 나비를 음성 안내를 꺼버려가지고 음성 안내를 꺼도 이렇게 유리창에 HUD HUD가 보이거든요. 앞으로 몇 킬로 더 가라, 어디서 꺾어라. 얘기하는 보면 안 보고 풍경처럼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금방 제가 이렇게 주의를 빼앗긴 거는 배터리가 가득 차서 EV용. 진짜 내가 양보해주려고 그랬나? 내가 그렇게 압박을 주지 않는데. 저는 압박 주는 운전 안 합니다. 카메라 켰을 때나 안 켰을 때나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붙으면 빨리 가라는 그 압박을 저도 느끼고 주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했듯이 제가 급하게 달릴 일이 잘 없거든요. 전부 취미로 가니까. 애들도 이제 차 안 타고 이러니까 진짜 이 차 타고 거의 취미형이 취미형. 혼자밖에 안 타요. 저 혼자밖에. 그 애들 카시트도 있는데 이제 트렁크 안에 넣어놨잖아요. 좀 배고프긴 해. 이런 곳에 살면은 차가 없으면은 집은 엄청나게 크네. 저 보이는 집은. 코시히카리. 연비는 아까 9km까지 떨어졌는데 벌써 21.6km까지 회복됐네요. 세븐일레븐. 시간이 좀 애매한데 멈추기는. 이렇게 동영상 딱 끊기 좋을 시간에 가면 좋은데 가도 되는데 뭐 더 달리겠습니다. 동영상 끊을 때 달리는 도중에 끊기는 이상하잖아요. 이 긴 동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어디 들렀다가 할 때가 끊기가 딱 좋은데. 나가오카 미나미오누마. 나가오카는 하나비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가본 적 없는데 장소는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비는 보러 간 적 없는데 좀 큰 하나비를 하는 곳으로 유명해요. 일본 지명만 달달달 외우면은 사람 이름 읽기가 되게 쉬운데, 물론 다 읽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독특한 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야기, 그 궁궐 궁자에 성자, 궁궐 성자 해서 보통은 그 미야기라고 읽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쪽은 성을 구스크라고 해요. 오키나와 말. 그래서 미야구스크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었거든요. 한자는 그대로 쓰고 미야구스크라고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는 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야기라고 읽는지 미야구스크라고 읽는지 그가 한자만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일본어에서 되게 어려운 점이고, 어렵다기보다 알 수가 없죠. 뭐 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 멀리도 스키장 같이 보이네요. 여기는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좀 스포츠가 좀 신호등 세로로 돼 있잖아요. 여기 신호등. 여기 눈 많이 오는 것은 눈 무게 때문에 신호등을 세로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도로가에 있는 것도 이거 다 눈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거예요. 반사판 밤에. 높이가 좀 있는 것도 엄청 높게 만들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에치고 이자와였구나. 이게 좀 자주 듣고 뭐 이것저것 일러서도 듣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였어? 사실 실제로는 좀 뭐랄까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닌데 느낌상 친근감이 들고 막 가본 적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전 도don부현을 다 가봤기 때문에 제대로 다 그걸 돌고 즐기고 이러진 않았지만 가본 척을 하죠. 가봤으니까 아는 척을 좀 하는 거죠. 좀. 거기 가봤어요.
富士山 5번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에치고 라멘 먹어보고 싶어. 근데 어떤 좋아할 만한 곳이래나. 좀 차 많이 돼 있네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논스톱으로 2시까지 2시 3시까지 갔다가 그렇게 할까. 너무 늦게 가면은 어두워지잖아요. 동영상 찍기도 화면 어두웠을 때 보는 것보단 라고는 하지만 스시 가게가 오면 바로 들을 겁니다. 일단은 상태 좀 보고 집에 갈 때는 음악 들으면서 중간중간 좋아하는 곳에 시간 제약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집에 12시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반 도로로 가면 가솔린 말고는 딱히 들어가는 돈은 없으니까 가솔린은 뭐 공짜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언젠가 유튜브로 가솔린 가격은 페이될 수 있도록 그러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많이 나가는 많이 돌아다니는 만큼 가솔린 신경 안 쓰게. 제가 또 너무 저 혼자만 돈 쓰면 그렇잖아요. 가족들 써야 되니까. 너무 많이 사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려가지고 물론 사고 싶은 거 사가면서 지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썼어요. 이번에 진짜 휴대폰을 싹 다 갈아버렸으니까 아이패드를 너무 좋아해서 다들 아이패드가 5대나 있거든요. 저 혼자 2대 쓰죠. 미니랑 게다가 통신 기능 딸린 거 셀룰러 버전. 근데 문제는 전부 다 똑같은 통신회사라서 그 통신회사가 막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통신회사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똑같은 다른 회사에서도 쓰는데 일반적인 전화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회선 추가로 아이패드용 추가 회선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으로 하면은 월액 1000엔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100엔 조금 넘을 거예요. 데이터 플러스라고. 그래서 저 아이패드 하나당 아이패드 2대 있는 거 다 1100엔씩 밖에 안 들거든요. 하나당 2200엔. 작은 미니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이 밖에 이렇게 나갈 때 와이파이 공유해도 되지만 갑자기 지하철에서 약간 시간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번 하려고 할 때 이게 설정이 귀찮으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좋죠. 포켓몬고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저도 업무용으로 쓰려고 사는데 업무는 뭐 개뿔 업무는 안 하고 집에서 결국 밖에 잘 안 들고 나가니까. 아무튼 아이패드 제가 13인치짜리도 우리 집에 있어요. 13인치짜리 하나랑 나머지는 전부 11인치인데 제가 13인치를 한번 써보고
너무 커서 나한테는 안 맞구나. 그 11인치로 다 전향을 했죠. 근데 장남은 게임 그걸로 게임하는데 또 장남은 애들이 쓰기엔 클 텐데 또 그거 3인치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최신형 아이폰이나 패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서 오래된 걸 팔아버리는데 13인치는 사고 싶지가 않아요. 미안한데. 그렇다고 장남을 새 거 사주기는 좀 비싼데. 게임밖에 안 하니까. 저도 뭐 노는 거밖에 안 하지만. 아이패드 6대네요. 사실 한 대는 저희 집 게 아니고 애들이 요새 초등학생들은 아이패드를 지급받는단 말이에요. 장남이 초등학교에서 지급받은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거 다 하면 6대. 내후년에 차남이 또 가면은 또 아이패드 늘어나겠네.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아이패드가 좀 최신이긴 한데 약간 오래됐어요. 2년, 3년 전인가? 그거 일반형 아이패드 그래가지고 라이트닝 쓰는 아이패드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라이팅 쓰는 기계를 이번에 전부 다 바꿨는데 유일하게 학교에서 쓰는 거는 뭐 어떻게 처분을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라이팅 케이블을 그대로 둬야 되는. 산을 좀 탔더니 기가 좀 먹먹해져가지고 하품을 해야 되는데 하품하면 괜찮은데 하품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한쪽 귀만 제대로 들려서 이상하네. 근데 귀가 먹먹하면은 손도 안 들려서 조용하고 좋죠. 근데 운전할 때 너무 안 들리면은 그것도 안 좋으니까 일단 하품을 하면서 귀가 들리도록 합니다. 여기는 확실히 안 와본 길이에요. 국도 17호가 되게 길구나. 매일 이렇게 다니면 힘들지만 어떻게 나중에 혹시 만일 전업 유튜버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이렇게 못 나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장거리 나갔다가 동영상 찍고 이렇게 하는 삶이 되면 너무 즐겁지 않을까. 와, 여기 은근히 뭐 딱히 뭐 있는 건 아닌데 평지가 돼서 멀리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이고 되게 뭔가 느낌 좋아요. 제가 이게 느낌에 대한 그게 낮아서 기대치가 남이 볼 때는 뭐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좋아요. 뭐 자기 만족이니까. 그래서 좀 리액션이 오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 나는 옛날에 시골 풍경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는데 좋아요. 눈 있고 밭 있고 평소에 그렇게 보지 않는데 여기도 눈 많이 오는가 보다. 하여튼 이걸 보시는 분은 이 저 장대 그게 어떤 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겠죠. 미나미 우누마. 미나미 우누마. 옛날에 제가 일부러 미나미 우누마를 지나쳐서 가는데 제 기억상의 미나미 우누마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간 거지? 뭔가 좀 느낌이 달랐는데
치대를 이번에 제대로 갈아야겠어요. 2개 안 사서 다행이다. 항상 뭐 괜찮으면 하나 예비로 사두고 싶어서 요 며칠 그런 게 좀 있는데 안 사서 다행이야. 결국 이렇게. 저번에 샀던 것도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카메라가 바뀌고 나서 또 효용성이 바뀌어서 이선은 깜빡 하지 않고 우회전 해야겠어요. 좌회전. 아무 생각 없으면 쭉 갈 뻔했어. 되게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저런 큰 차는 확실히 좀 피하기가 힘들었겠어요. 에휴, 그림자 사이 들어. 지금 바깥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갔어요. 에어컨을 23도에 꺼도 사실은 아까 좀 더워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했는데 바깥 기온이 더 낮아. 바깥 기온이 더 낮으면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려갈 테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안 내려가서 그랬나? 바깥 공기를 좀 이제부터 좀 꼬불꼬불한 길이. 내리막길이 좀 많아서 그런지 연비가 25km까지 올라가요. 체인 탈착. 역시 눈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곰주의, 곰이 곳곳에 출몰을 해서 제가 또 저 앞차를 너무 따라가면 또 압박 줄 수가 있으니까 좀 거리를 떼서 가야겠어요. 어차피 추월해서 간다 해서 그렇게
근데 제 뒤에 차가 또 오면 또 너무 천천히 가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구마모토 가는 것도 기대되지만 구마모토는 근데 너무 자주 가고 길을 다 안단 말이야 대충 본 풍경이. 그래서 이런 길 가는 게 더 즐거워요. 새로운 길. 그래도 길이 좀 재밌게 괜찮은데 느낌 현재까지는. 벌써 달린 지가 벌써 1시간 넘게 달렸어. 비슷한 길 쭉 달린 것 같은데. 여기서 1시간 다 돼 가려고 하네. 사과판 저런 곳은 근데 너무 손님이 차가 막 좀 들릴 만한 곳에 들르겠지만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산길인데 들르긴. 지금 지도상에는 이거 꺾어서 가면은 쭉 뻗은 길이 조금 좀 직선이 터널이구나. 제법
2.7km쯤 되네요. 제법 길어요. 토카마치 시 마치 내가 시도 보고 또 엄청 산속으로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거리가 97km, 3분의 2 왔습니다. 좀 많이 달리긴 했는데 뭔가 좀 모자란 느낌. 이래가지고 만족 안 하면 안 되지. 저기 다 누워있어. 저기 금방 난간이 다 쓰러져 있어서 좀 아쉬운 느낌 들어요. 근데 지금 아쉬워하면 안 되지. 3시 이렇게 많이 달려서 드라이브 욕구를 그래도 좀 많이 달렸는데 제가 오늘 가는 곳이 야히코야마 스카이라인인데 보통 스카이라인 이런 게 시립 공영 도로가 아니라 공도가 아니라 사도라서 돈을 내야 돼요. 몇백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그거 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좀 많이 달리고 싶어요. 여기저기 스카이라인 풍경이 경치가 좋으니까. 보통 그런 곳은 다 현금밖에 안 받아서 잔돈을 좀 준비해 가야 돼요. 이제 시간도 2시간 10분. 좀 지체하면은 3시 넘으면 좀 해가 많이 오세요. 좀 3시에 어둑어둑하진 않지만 그래도 4시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집에 올 걸 계산을 해서 이제 1시간 13분. 일단 어딜 들러야 끊기가 좀 편할 것 같아. 동영상도 그렇고 이것저것 딱 균일하게 시간이 안 끊기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을 조금 더 달렸다가 그래서 나오는 곳에 들러서 밥을 먹고
차가 엄청 커서 느릿느릿하게 갈 것 같지만 지금 속도가 그래도 50km 넘거든요. 되게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적정 수준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운전을 일본에서밖에 안 하니까 보통 한국에서 운전석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상하다 하는데 저는 역시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사람 왼쪽에서 어떻게 운전하냐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왼쪽이 뭐 익숙하고 좋아요. 오히려 이게 링커 깜빡이가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국엔 왼쪽이잖아요. 국제 표준이 왼쪽일 거예요 아마. 깜빡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저는 좋아요. 왼손보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익숙함의 차이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운전석이 설계상으로는 좋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발 페달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앞바퀴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깥쪽에 바퀴가 있는 쪽은 공간이 좁은데 오른쪽 운전석에 있으면은 엑셀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게 바퀴 쪽에 간섭이 돼서 조금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렇게 오른쪽에 놓기가 힘들잖아요. 바퀴가 간섭을 하니까. 근데 왼쪽 운전석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바퀴 쪽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은 발 자동차 그 AT 같은 경우에는 수동차는 없으니까 왼쪽에 그 바퀴 휠이 있는 그게 있는 하우스가 있는데 전혀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 바퀴가 많이 파여 있어도 왼쪽은 쓰지 않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엑셀 놓는 위치가 아무래도 레이아웃 설계상에 이점은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뭐 전문가들은 얘기는 모르겠고요. 안 들어봐서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저도 공감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 평론가 중에서도 가끔씩 이게 왼쪽 운전석에 비해서는 설계상의 피로도가 조금 아무래도 낮다, 더 안 좋다, 약간은 왼쪽 운전석이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근데 익숙해져서 오른쪽 운전석에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운전석 오른쪽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 거, 왼쪽 차선으로 가는 것도 진짜 익숙함의 문제. 링크는 오히려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고, 바이크는 링크가 또 왼쪽이네요. 생각해볼까. 그것도 바이크는 오른쪽이 엑셀이라서 오른손을 엑셀을 스로틀 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다. 풍경이 좋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기 쭉 풍경이 엄청 좋아. 여기 장대 높이가 이거 혹시 꽂을 수 있는 거야? 아까 그것도 안 꽂아놓은 거일 것 뿐인가? 보세요. 여기 이 전부 눈 때문에, 눈으로 도요가 안 보였을 때 알기 위한 표식이니까 얼마나 눈이 쌓이는지. 이제 딱 2시간 90km 남았습니다. 90km를 2시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엄청 안 막히고 가는 거예요. 신호가 없어서.
일단 조금만 더 가자. 지금 똑같은 시간이 1시간 20분인데 1시간 40분? 1시간 40분 하고 딱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분만 더 가서 딱 사면 좋을 것 같아.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확실히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좀 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더워진 느낌이 나서 에어컨을 차 안에 있으면은 제 체온이랑 햇볕 때문에 확실히 바깥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결국 에어컨 켜도 시원해지진 않는구나. 바깥 기온이 낮아서. 창문을 좀 열고 가면 상점가가 그래도 좀 거의 다 폐업했나? 상점가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간다는, 제가 토카마치는 어느 정도로 되는 규모의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을 정도면 좀 너무 사람이 없어. 아, 평일이라서. 이제 오늘 저는 쉬는 날이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잘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집이 이것저것 건물이 많은 편인데 이 도로가 좀 녹이 쓴 것처럼 좀 새빨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진짜 센가? 색깔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좀 빨갛스무리한 게 색가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낮 12시 57분. 앞으로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딱 끊기가 좋을 거리라서. 옛날에는 막 보면은 그 미국 횡단하는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런 거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은 좀 기대를 하죠. 멋진 경치. 근데 아까 뭐 좋은 풍경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단조로울 때도 있고 뭐 엄청 큰 기대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도 기대치가 낮다가 했는데 이것저것 제 마음속에서도 이것저것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길을 오면은 온 것 자체는 즐거워요. 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달리는 제 입장에서는, 드라이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카시와자키 일단 아직도 계속 이 길로 쭉 가야 되네. 여기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니가타에도 아까 카시와자키랑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원자력 발전소는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해안가를 달리면서 그거 보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우오노와 그렇게 쓰이지 않는 토지가 되게 많으니까 그나저나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너무 좀 지나가는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렇네요. 아 여기 세븐 들러도 딱 타이밍으로는 좋은데 조금만 더 갈까? 인기네요. 차도 많이 세워져 있고 이대로 쭉 달려도 2시, 3시쯤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도착해서 약간 뭐 구경을 잠깐 할 거거든요. 저 자신은. 그래서 그거 시간 생각하면 좀 빨리 가고 싶네. 휴식 취하더라도 30분?
조금만 있다가 아마 갈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면서 썼다가 꽂아서 썼다가 그래도 1시간 40분 달렸네. 딱 지금 좀 오르막이 보이는데. 아 근데 여기 길은 진짜 녹슨 것처럼 좀 그런 이렇게 빨간색물이한 게 뭐지 도대체?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달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니까 낮 밝을 때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좋네요. 오늘 거의 대부분 그냥 전원 풍경이네요. 엄청 화려한 걸 제가 원래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산길 올라갈 때도 그게 잘 보려나 봐요. 인터넷에 찾아볼 때는 좀 좋아 보였는데 차량으로 찍었을 때 차량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니이가타는 갈 일이 그렇게 제가 휴게소가 있네. 여기는 지금 26km까지 올라갔네. 강이 오지야라고 읽네요. 오지야. 이야, 읽기 힘들다. 오치야는 또 모르겠는데 코치야라든가. 이야, 오지야. 이런 거는 다 눈 대책으로 만든 산사태라든가 뭐 그런 걸 거예요. 눈사태라든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그리고 구멍 뚫어 넣어서 한 거는 조명을 설치 안 해도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아 근데 좀 끊기도 끊어야 되는데 동영상.
속도 117호. 일단 동영상 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끊겠습니다. 뭐 안되면 중간에 달리면서 중간에 끊어야지 뭐. 자잘하게 개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좀 4시간 5살짜리 동영상을 좀 너무 그러니까 시나노는 도쿄 쪽에도 있는 지명 이름이죠. 와 옆에 풍경 되게 이쁘네. 항상 이렇게 옆으로 보는 동영상, 옆으로 보는 풍경 같은 게 되게 좋을 때가 많은데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후회를 하죠. 아까 그 세븐일레븐에 들렀어야 했나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세븐일레븐 같은 곳이 있어 보이는 곳이 아닌데 아무튼 뭔가 보이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뭐 좀 먹고 가고 싶어.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컨벤츠는 아니지만 그래도